네, 글로벌 스나이퍼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놓치면 안 돼 글로벌 핫 이슈들 모아서 이야기해보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하게 꾸려주실 분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어떤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증시 어디로 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뭐 가장 큰 재료이자 관심사인데 그렇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사실 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열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뭐 시장에서 급등을 합니다. 뭐 시멘트였다가 철도였다가 혹은 뭐 농업 관련주였다, 육아용품 관련주였다, 뭐 돌아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은 그렇다 치고요. 올라가는데 정작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좋은 소식인데 외부에서 좀 도와주지 않는 느낌도 들고요. 우리 혼자 달려나가기엔 힘이 좀 부족하다? 좀 딸린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네. 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올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장마감 이후에도 뭐 만찬에 이르기까지 훈훈한 분위기 그리고 갑자기 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 네. 한국에서 스타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참 상전벽해도 상전벽해고 그렇게 애정 넘치는 관계였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또 올라줬습니다. 우리 환율은 또 이렇게 갭다운해서 밀리고 거기까지는 이른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회담 개최와 마무리에 대한 시장의 예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만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민영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바깥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외부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시장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너무 달려왔던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급락 이후 그리고 시황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고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은 돈을 가장 이렇게 돈주머니가 두툼한 미국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돈을 계속 풀어오던 시기는 끝났죠. 양적 완화 이제 끝났고 걷어들이는 시기. 이른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재투자분도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리보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그야말로 리얼리티쇼 진행자답게 요즘은 완전 이쪽에 흥행을 갖다가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장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미국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S&P 500 주로 이렇게 벤치마크니까 S&P 500을 갖고 왔습니다만 오늘 다우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우지수도 여전히 월가에서 중시하는 이 200일선 공방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200일선 쪽만 오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뭔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느낌은 보이죠. 네. 200일선 근처에만 오면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 아래쪽이 MACD 같은 지표는 이 굉장히 제로라고 하는 중립적인 여기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당장 여기서 금방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가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200일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다가 보잉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그거 했던 종목이죠. 기여했던 종목이죠. 네. 다우는 30개 종목을 갖다가 그냥 단순 평균하는 거잖아요. 주가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미국 증시 가운데 종목 가운데 제일 수혜주는 보잉일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왜? 다들 무역 관련해서 무슨 관세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막 시달리면은 네.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비행기 좀 사드릴게요. 무기 좀 살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계속 수출 좀 받아주세요.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서 좀 더 사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뭐 콩을 더 사올게요. 뭐 아니면 미국산 셰일 오일을 좀 살까요? 또 있겠지만 이게 네. 최고다 말이죠. 근데 아까 보잉사 주가 월간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저렇게까지 올라왔던 거. 여전히 수주 내용을 발표하는 거나 이익은 좋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저렇게 너무 달려왔던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특히나 우리 시장이 가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됩니다. 네.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심지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제 금요일 날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은 지금 우리 국내 언론 매체들에서는 삼성전자 국민주라고 해서 약간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265만 원 개인들 손이 안 나가다가 이제 2만 얼마가 되나요? 네. 5만 원, 5만 원이죠. 네. 예, 5만 3천 원, 5만 원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좀 사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그 논리인데요. 글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렇게 장이 쉴 때 MTN에서 방송해 주셨던 무구 선생하고 제가 나갔던 그때 특집 방송에 무구 선생님 말씀이 참 저를 귀에 들어오던데 이제 비슷해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가운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거는 우리 장이 아직도 IT 쪽 그리고 대형주 쪽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액면 분할 이후 새롭게 이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흘러내리는 국면이면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액면 분할 나오고 나서 거래 정지되기 이전까지 개인들만 샀어요. 외국인은 팔았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연 이 외국인들 도움 없이 우리 지수가 이렇게 계속 가기에는 좀 버겁다. 정상회담 호재로 인한 상승은 금요일 당일과 월요일 정도면 그 다음에는 바깥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할 수 없이 네. 사실 시장은 뭐 국민주가 되는 삼성전자의 흐름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의 귀환 여부도 또렷이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 예. 트럼프 쪽, 미국 쪽에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뭐 개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살살 내보내고 있어요. 이 네. 부분은 또 저희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흥분 상태 같아요. 뭡니까, 이게? 뽕을 맞으셨네요. 노벨상 뽕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으셨고. 자,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거죠. 받고 싶고, 오바마가 받았던 거는 페이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페이크인데, 내가 받은 게 진짜 아니냐. 그러려면은 이제 그동안에 뭐 몽고에서 하느냐, 아니면 싱가포르 정도에서 하느냐, 영 아니면 뭐 스위스까지 가서 하느냐 하다가 판문점 하더니만 이제 평양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허. 판문점은 이제 또 저렇게 흥행을 안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는 벌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벌써 거기서 좋은 사진 나왔잖아. 자신이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에 미제국주의를 갖다 분쇄해야 되고 무슨 뭐 수소탄을 때려서 자, 평양 가서 평양 북한 인민들이 대규모 마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펼쳐주는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북한 인민들은 또 뭐라 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틀고 라디오 틀면 맨날 미제국주의 때려 부셔야 되고 저기는 분쇄해야 되고 하다가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자, 이거는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쯤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자꾸 너무 엄청난 사건을 두고 희화화하는 그런 제가 우를 범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지금 본인 그 트위트 계정에 막 올려놨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게 Peace is prize. 뭐 노벨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화가 상이다. 이런 거 갖다가 하면서 아주 두 손 모으고 다소곳한 모습의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올라가 있고 이런 거 봐서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이렇게 급진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죠. 나오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워낙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발표나겠죠. 조만간에 장소하고 시간이 이제 장소하고 날짜도 발표가 되겠는데 네. 지금 워낙에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그날 달라지는 분이라서 지금 중국에다가 파견하겠다고 했던 그 문우신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절단 지금 그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쯤 북경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지금 발표가 없는 상황이고 한데 어쨌거나 그 판문점, 평양 이 얘기는 어쨌거나 북미 회담은 잘 될 것 같으나 여기에 지금 중국이 약간 입이 불쑥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국 봉쇄작전의 일환인데 큰 국제정세 흐름으로 봐서는 네. 여기에 이제 과연 중국의 대응과 반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향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이 정치적인 움직임이 오고 가고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약간 등골이 오싹하기도 합니다. 자, 외환시장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상과 달리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주 쓰셨던 표현이 있잖아요. 뭐 국제 외환시장에서 지금 뭐 실려나가는 세력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분위기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실려 나가고 있죠. 달러 매도 세력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투기적인 어떤 달러 매도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지금 금년 들어서 한 3, 4개월째 못 움직이고 오히려 이러다가 달러가 강해지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 유로달러 1유로당 1.26만 넘어서면 1.3도 가는 1유로 사기 위해서 1달러 30센트가 필요할 정도로 유로가 강해지는 시점이 언젠가 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지금 어제 밤 사이에 1.20이 깨졌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달러 인덱스 일간 추이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 모니터의 차트가 이뻐서 그대로 캡처해 갑니다. 보시면은 200일선도 올랐었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이런 식의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있죠.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거는 쇼카바링입니다. 이른바 손절 매수가 들어왔을 때예요. 하면서 간 거죠. 이 90 아래에서 놀던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5에 이를 정도로까지 왔다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고, 이거 보시면은 어제 나왔던 이제 CFTC,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이제 위원회에서 나왔던 투기적 달러 순매도 포지션 줄어드는 거 보세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고개를 드는. 아까 이게 지금 민영애그 말씀하신 실려 나가는 게 이런 데서 확인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 아까 이 차트에서 본다면은 이 정도에서 달러 매도를 쳤던 세력들이라면 아직은 하하 이거 별로 수익을 못 내고 그냥 접어야겠구나 하는 거지만 이쯤에서 지금 달러 매도 세력을 들어갔던 세력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건 다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늘 시장이 이렇습니다. 늘 시장이 이렇고 그리고 추세라는 게 제가 보니까 경험상 1년 반 넘어가는 추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하반기에 드라기 총재의 22 드라기 총재의 입에서 나왔던 통화정책 차별화. 연준은 이제 돈줄 쪼을 것이고 우리 ECB나 BOJ는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달러 강세죠. 그래서 우리는 막 달러를 갖다가 샀고 그때 서울에서도 우리 버스에 막 광고판 실린 거 봤죠.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그 시절에.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했던 한 1년 반 정도 가고 나서 2016년부터는 달러 강세가 주춤했던 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달러 약세도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 1년 넘게 왔어요. 여기서 시장이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느낍니다. 처음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뛰어드는 사람들은 용감하고 보통 그거는 먹어요. 네. 금융시장에 상품도 새로 나온 거 뭐지? 한번 해볼까 할 분들은 좋은데 나중에 그것이 돈 되더라 하고 들어가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외환시장 흐름에서도 또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촌철살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길도. 예,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큰 일도 결국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 한반도의 정세도 두 가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으나 굉장히 소중한 시작이었고요. 의미 있는 시작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또 뭐 경역주 이런 걸 보면서 차트를 보다 보면은 두 번째 의미로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그거 됩니다. 지금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더라도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은 지금 바로 하다못해 당장 내일 새벽에 확인되는 FMC 결과도 보시고 지금 우리 주변의 재료들을 체크하실 때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분위기를 타고 들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마음은 앞서갈지언정 내 눈과 그리고 실질적인 팩트 체크는 반드시 오늘 내일에 있을 이슈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오늘 이 시각 전략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